네,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팅 관리사 기출문제풀이 우연아 강사입니다. 2020년 4회 제3과목 텔레마케팅 관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텔레마케팅의 생산성 관리 지표가 아닌 것. 자,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생산성 관리 지표가 아닌 것. 1번 평균 처리 시간, 2번 자동 호흡 분배, 3번 평균 통화 시간, 4번 평균 대기 시간. 정답은 생산성 관리 지표 아닌 것은 자동 호흡 분배입니다. 자, 옆에 써놓으실게요. 생산성 관리 지표에 해당되는 것 1번, 3번, 4번 옆에 고객 콜 대기 시간, 그리고 밑에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 이렇게 두 개까지 기억하셔서 텔레마케팅 생산성 관리 지표로 끊임없이 계속 습득하셔야 돼요. 요 내용 자체는 되게 옆에 막 영어 써놓고 약자 써놓고 하는데 딱 봐도 답에 오답이 티가 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평균 처리 시간, 평균 통화 시간, 평균 대기 시간, 고객 콜 대기 시간, 평균 마무리 처리 시간 이렇게 5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자체가 막 계속 바뀌어요. 뭐 평균 고객 응답 시간, 뭐 평균 고객 뭐 통화 대기 시간 뭐 이렇게 계속 멘트들이 바뀌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동 호흡 분배는 생산성 관리 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51번 문제가 지난번에 3회에는 생산성 관리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었죠. 질문 자체가 계속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52번 텔레마케팅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매력적인 오답 1번입니다. 고객이에요. 텔레마케팅 구성 요소는 왠지 모르겠는데 항상 오답은 고객을 넣어서 풀어요. 고객이라는 것 자체는 텔레마케팅 하려면 고객이 있어야겠지 하면서 고객을 계속 생각하는 것 같은데 52번 옆에 별표 치시고요. 고객은 구성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53번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의 5가지 유형이 아닌 것. 지난 3회 때는 블레이크 머튼이 보기의 그 내용으로 나왔었죠.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의 5가지 행동. 무관심형, 컨트리클럽형, 중도형, 팀형, 과업형 5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개인형 아니죠. 우리 팀형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형은 보기 어렵습니다. 블레이크 머튼 관리 격자 5가지 행동 유형은 시간 되면 기억하세요. 근데 웬만하면은 오답이 눈에 튀어요. 어쨌든 간에 개인형 행동 유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54번 텔레마케터의 사기 저하 원인이 아닌 것. 텔레마케터 사기 저하 원인 아닌 건 지난 차 때는 텔레마케팅의 이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사기 저하로 나왔습니다. 사기 저하의 원인이 아닌 것. 1번 적절한 보상이나 교육 훈련이 결핍된 채로 장시간 근무하면 사기가 저하되겠죠. 2번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일할 의욕을 상실했을 때 사기 저하 오겠죠. 3번 텔레마케터 스스로 동기부여와 애사심 가질 때 사기 저하가 옵니까? 안 오죠. 4번 동료 간이나 상사와의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 오겠죠. 3번 사기 저하로 보기 어렵죠. 오히려 동기부여 같은 경우에 사기가 더욱 충족되는 걸로 보셔야겠죠. 55번 보겠습니다. 최근 인사평가의 경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임금관리 중심에서 임금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능력개발 중심으로 변화. 맞죠. 2번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 3번 목적별 평가에서 만능형으로 변화. 4번 상위자 주체의 평가에서 종업원 참가로 변화. 자, 여러분 연공이란 단어 자체가 서열 이렇게 있는데 연공서열 같은 경우가 되게 옛날식인 거예요. 오래 근무하면 그만큼 좀 승진돼주고 연차에 따라 승진하는 것들이 있죠. 역량이 아니라 연차에 따라서 오래 알밖에 하고 있으면 승진시켜주고 이런 걸 연공서열 중심이라고 봅니다. 자, 1번 임금관리 중심에서 능력개발, 능력 보고 평가한다. 맞죠? 최근 인사평가 경향 맞죠? 2번 연공서열, 오래 있으면 승진시켜주는 것에서 성과 중심, 성과를 낸 사람은 승진시켜준다. 맞습니다. 3번
목적별 평가에서 만능형 평가. 야,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나오는 거죠. 반대예요. 만능형,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선호하긴 하겠지만 평가 자체가 요목조목 다 그냥 만능으로 뚱땅 평가하는 거에서 어떤지 목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반대예요. 만능형에서 목적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석구석 요목조목 보면서 이 사람은 충족되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만능형에서 목적형으로 바뀌고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4번 상위자 주체의 평가에서 종업원 참여 평가. 그래서 요즘에는 상위자가 위에 사람이 봤을 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사람이 안 좋다라고 평가됐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평가 혹은 같은 동료 평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6번 텔레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텔레마케팅은 대중보다 개인의 중심을 둔 마케팅이다. 맞죠. 2번 텔레마케팅은 전화 등을 통한 고객과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사실 일방향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계속 통보하고 있어야지만 일방향으로 봐요. 어느 정도 쌍방향으로 보는 게 맞겠죠. 3번 텔레마케팅은 고객 관계 관리, CRM, 컴퓨터 통합 시스템 등의 출현으로 그 개념이 더 확대되고 있죠. 맞습니다. CRM 관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관계 마케팅, 그리고 그 관계 마케팅을 바탕으로 계속 신상품 홍보하고 고객망에 넣어놓고 장기 고객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죠. 4번. 텔레마케팅은 각종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고객과의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종합적 마케팅 맞습니다. 그럼 정답 2번이죠.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5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콜센터 조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고객 지향적 조직이다. 맞죠? 2번 고객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붕괴가 오죠. 간접적, 자,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지만 우리가 통화하는 주체가 고객이잖아요. 그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이건 심지어 우리가 고객과 다이렉트로 보기 때문에 간접 접촉으로 보긴 솔직히 어렵고요. 이게 콜센터 조직의 특성으로 보기엔 더 어려워요. 오답은 2번이겠죠. 3번.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하는 조직이다. 맞죠? 4번. 상황의 다양성, 집중성, 즉시성을 요구하는 대응 조직이다. 즉시성이란 말 자체가 한참 뒤에 우리가 인바운드로 상담하는데 3개월 뒤에 응답해주고 배송 관리 바로 찾아봐 줘야 되는데 한참 뒤에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즉시성이란 말에서 좀 약간 친구들 혼란스러워 하던데 오답은 2번입니다.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직이다. 아니죠. 접점에서 고객과 바로 접촉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질문은 콜센터 조직의 특성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더 어려워요. 오답은 2번이겠죠. 58번 텔레마케터에 대한 OJT 실시 시기로 적합하지 않은 것. OJT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입사원만 받는 교육 아닙니다. 온 더 잡 트레이닝입니다. 업무 잘 할 수 있게끔 받는 거기 때문에 실시 시기로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신입상담원 처음 입사했을 때 당연히 업무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해야겠죠. 신입사원 하고 2번 기존 상담원이 다른 팀에서 전보 왔을 때 자 B라는 팀에서 A라는 팀으로 넘어왔어. 업무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OJT 들어갈 수 있겠죠. 3번 기존 상담원의 실적 떨어졌다. 왜 이러냐? 왜 실적 떨어지니? 다시 OJT 가자. 다시 또 OJT 해가지고 어떻게 스크립트 잘못된 거 없냐? 계속 꼼꼼히 보고 그러면서 피드백을 하죠. 4번 우수 상담원이 감독자로 승진했을 때는 사실상 이 리더십 교육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OJT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온 더 잡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상담원이 승진했을 때는 사실상 OJT 교육보다는 그 이외의 교육을 하는 게 더 맞겠죠. 실시식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겠죠. 보통 OJT 들어간다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키워야 되는 상황에 약간
업무가 미숙하다거나 모르는 일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위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OJT를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위로 간 상황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죠. 4번이 오답입니다. 59번. 자,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세요. 아마 이론에서도 살짝 훑었을 것 같긴 한데 승진 대상자는 많으나 쥐기가 없을 경우 인사채증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대용 승진을 이야기합니다. 대용 승진을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직위 승진, 직계 승진, 자격 승진 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용 승진은 직무 내용의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급여 자체도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직급 자체를 올려줌으로써 이 사람의 사기 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용 승진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베이비붐 세대 때 들어왔던 차부장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장 윗급이 예를 들어 임원이라 치면 계속적으로 임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상무 보호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급만 올려주고 하는 일은 똑같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대용 승진이라고 봅니다. 60번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늘 나와요. 직무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항상 오답은 왠지 모르겠는데 직무와 직무의 비교가 들어가요. 오답입니다. 직무기술서엔 직무와 직무의 비교를 넣을 란이 없어요. 직무기술서는 그게 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넣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포함되는 내용 해당되지 않는 것 1번이겠죠. 61번 최근 텔레마케팅 운영 변화 추세. 최근 텔레마케팅의 운영 변화 추세도 잘 나옵니다. 최근 텔레마케팅 운영 변화 추세 1번 기업이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텔레마케팅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아니죠.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했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에이전시를 끼고 한다던가 외주 준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2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해서 생산성과 수익 실현에 초점 준다. 웬만하면 그 DB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고객이 있는지 보고 있죠. 근데 여기 수익 실현에 초점을 둔다 해서 친구들이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사실 고객 관리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수익을 좀 갖고 올 수 있게끔 함이에요. 뭐 CRM의 목적도 고객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사기업의 목적은 이익 실현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촉 활동 전개하고 있죠. 3번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실무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추세 맞습니다. 4번 콜센터를 중심으로 전용 상품 개발해서 판매 활동 강화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텔레마케팅 운영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자체적이지 않게 외주 준다든지 이렇게 털어내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답 1번입니다. 62번 다음은 허쉬와 블렌차드. 허쉬와 블렌차드는 지난 차시 때도 나왔었고 앞에서 블레이크와 머튼 하네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네 가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나오는 거고 형식은 이 형식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 무슨 형을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박스 안에 답이 있습니다. 과업지향적인 스타일로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부하들에게 역할을 결정하고 과업의 종류와 방법, 시기 등을 지시하는 유형, 성숙도가 최저인 부하들에게 효과적인 건 뭡니까? 그냥 지시하는 거죠. 지시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번입니다. 63번 조직 내 직원의 직무 만족은 심리적인 측면과 보상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중 심리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심리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건 심리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추상적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1번 임금, 2번 승진기회, 3번 신념, 성과급 아니죠. 정답 3번이죠. 심리적 측면에 해당되는 게 신념으로 볼 수 있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64번. 자, 64번 별표 치세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은 문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풀리는데 이렇게도 풀려요. 상황 변수 3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은 거 뭔지 아냐? 여러분
피들러가 얘기했던 상황 변수 세 가지가 뭐였죠? 리더와 구성원 관계. 1번에 써져 있죠. 2번. 종업원의 업무 구조화. 그리고 3번 리더의 이렇게 세 개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에서 제시한 상황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맞죠? 2번 과업 구조 맞죠? 3번 상황의 긴급성 아니죠? 4번 리더의 주기 권한, 지휘 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휘 권한으로도 봐요. 정답 상황의 긴급성 3번이죠. 피들러의 상황 적합성 이론의 상황 변수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들러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피들러가 제시한 어떤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지난번 기출에서는 세 가지 요인과 8가지 변수로 한다 이렇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변수의 질문이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64번 별표 치시고 상황 변수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65번 모니터링의 성공 요소가 아닌 것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모니터링 성공 요소 아닌 것 1번 대표성 띄워야겠죠. 2번 주관성 띄면 안 되죠. 3번 신뢰성, 4번 유용성 맞죠?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을 띄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65번 2번입니다. 66번 텔레마케터의 잦은 이직이 콜센터 운영에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뭡니까? 1번 잦은 이직이 미치는 요인 1번 채용 공고와 채용 과정에서 비용 발생 당연히 그냥 공고 올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시스템에서 이직을 낮춰야 되는 이유는 이직을 계속 한다. 그럼 우리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해서 채용을 끊임없이 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건 채용 과정에서 비용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2번 질적인 부분의 증대 확대 잦게 이직했을 때 우리가 질적인 부분이 는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이 빈자리를 메꿀까요? 오답 2번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3번 기존 인력을 대체한 신입 인력의 생산성 감소. 자, 기존에 우리가 일을 잘 했던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가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신입보다는 경력자가 생산성 감소의 그 폭이 좀 덜 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이죠. 4번 신입 인력 교육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 정말 베테랑이 계속적으로 아웃바운드 영업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왔다. 그럼 우리가 신입사원 교육함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수익을 못 벌어다 주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67번 텔레마케팅을 실시할 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자, 이거 늘 나오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텔레마케터가 갖고 있는 게 뭐라 했죠? 스크립트입니다. 이건 거의 맞추라고 주는 질문이죠. 68번 조직 내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자, 우리가 갈등 유발 요 질문들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조직 내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 1번 업무의 상호 의존성 2번 상위 목표 3번 지각의 불일치 4번 한정된 자원의 분배. 자, 갈등 유발 원인 뭐예요? 가장 원인이 아닌 것 2번 상위 목표가 갈등 유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1번 업무의 상호 우선성. 나는 얘한테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본인 일이 있어가지고 못해. 그럼 당연히 트러블 발생될 수밖에 없겠고 지각의 불일치.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우린 이걸 해야 되는데 저쪽에선 저거부터 한다. 그럼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한정된 자원의 분배. 같은 자원으로 나눠 쓴다든지 스케줄 맞춰서 빌려 쓴다든지 했을 때 당연히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위 목표는 갈등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죠. 69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문제에서도 되어 있긴 한데
절대평가할 세 가지는 평가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 기술법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인사평가 방법 중 절대평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 일단 1번 평가척도법 맞죠? 강제할당법 아니죠? 3번 대조표법 맞죠? 4번 서술실 고갈법, 중요사건 기술법 맞습니다. 오답은 2번입니다. 강제할당법은 상대평가에 해당되죠. 절대평가의 내용들도 이렇게 지금 뭐 평가척도법 제외하고 체크리스트와 중요사건 기술법 요 두 개는 멘트들이 계속 바뀌어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대조해가지고 본다. 대조표고 중요사법 기술은 서술한다. 뭐 서술식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절대평가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번 모니터링 평가 또 나왔습니다.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대상 콜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 것. 1번 통화 일시, 2번 문의 유형, 3번 평균 통화 시간, 4번 상담원의 업무 지식 정도. 고려를 하면 좋겠지만 고려할 대상으로 보긴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서 콜을 선택할 때 상담원의 업무 지식을 평가를 할 필요는 사실 없죠. 오답 4번입니다. 71번 다음은 어떤 조직 형태에 관한 설명인가? 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내용이 유사하고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결합하여 만든 조직 형태.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다른 것들은 기억하셔도 되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매트릭스 조직 뭐 이렇게는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조직과 기능 조직을 활용한 거를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보통 봅니다. 기능 조직 정답은 2번인데 어떤 조직 형태에 대한 건가는 유사하고 관련성 있는 거를 같이 묶는다? 그럼 이거는 기능 조직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유사하고 관련성 있는 업무를 결합한다? 그럼 기능 조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조직과 기능 조직을 합쳐놓은 상태다. 그래서 3번 매트릭스 조직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그 이론책에서도 크게 한 줄 정도만 좀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자세하게 풀자면 기능 조직은 유사 관련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기능 조직입니다. 72번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성공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텔레마케팅의 성공 여부는 정확한 데이터와 리스트에 있다. 맞죠? 아웃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DB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DB의 양이나 이 DB의 퀄리티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 이게 DB죠. 데이터베이스 있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다. 2번 신입사원이나 무경험자가 텔레마케팅 실무 경력자보다 유리하다. 신입사원이나 무경험자가 텔레마케팅의 실무 경력자보다 유리할 수가 없죠. 오답 2번이네요. 3번 대중매체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 얻을 수 있겠죠. 4번 콜 자동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무 환경이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생산성 향상할 수 있겠다. 웬만큼 자동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뭐 정보 무슨 뭐 시스템 이런 뭐 단어들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이런 걸 구동하는 거는 오히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던가 혹은 결과를 좋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거든요. 자동 처리 시스템 구축하는 환경은 당연히 텔레마케팅 생산성 향상시킬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73번 정보 시스템으로 인한 조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1번 경영자층과 하위층의 의사소통이 더욱 쉬워진다. 그렇겠죠. 2번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늘어난다. 3번 권위적인 리더십 필요해진다. 4번 조직 계층 수가 늘어난다. 자, 우리가 정보 시스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 시스템 만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혹은 우리가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모든 조직원들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럼 경영자층과 하위층의 의사소통은 활발해질 수 있겠죠. 경영 시스템이라는 매개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 관리자 역할 늘어날 수가 없겠죠. 권위적인 리더십 필요해질 필요도 크게 없겠죠. 조직 계층 수가 늘어나는 것도 모르죠. 정답 1번이죠. 뭐야? 질문이 참
너무 쉽게 나오네요. 74번 역할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역할 연기 같은 경우도 한 번 나오면 한 번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면 한 번 안 나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역할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역할 연기 당사자 간 배역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은 같이 바꿔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2번 스크립트 내용은 수정 없이 반복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정하면서 반복하시는 게 좋겠죠. 3번 녹음기로 시간을 측정하며 연습한다. 아, 맞아요. 녹음기로 시간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게 좋기 때문에 녹음기로 시간 측정하는 게 좋죠. 4번 1대 다수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어쩔 땐 그렇게 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보통은 1대1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오답입니다. 74번 정답 3번 녹음기로 시간을 측정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콜센터 리더의 3S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통솔력, 미소, 감수성. 4번 완고함. 완고함이 되게 뭔가 강인함 이런 느낌 때문에 친구들이 리더의 조건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완고함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답이 정해져 있고 되도록 이거 하세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콜센터 리더의 3S 조건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리더들은 이 완고함에서 보통 유연함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75번 오답 4번입니다. 나머지 3S 조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다 풀었네요.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합니다. 늘 나오는 OJT 질문들 이번에도 또 기출이 됐었고요. 51번 생산성 관리 지표 처음부터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당황했을 텐데 생산성 관리 지표 꼭 기억하셔야 되고 텔레마케팅 구성 요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는 건 고객입니다. 텔레마케팅 구성 요소에 고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블레이크의 5가지 행동 유형, 무관심형, 컨트리 클럽형, 중도형, 팀형, 과업형 기억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오답은 개인형, 통설형 이렇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54번 텔레마케터 사기 저하 원인 잘 나옵니다. 사기 저하와 이직, 어떤 해에 이직이 나왔다, 그럼 어떤 해에 사기 저하가 나옵니다. 인사평가, 연공서열, 만능형 이런 답변들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56번 평이하게 잘 나왔습니다. 59번 기억하셔야 돼요. 대용 승진은 많은 사람들 다 승진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직위만 한 단계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직무계획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 계속 직무와 직무 간의 비교가 나오는데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직무와 직무의 비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 변화, 어떻게 텔레마케팅 운영이 변화되고 있는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61번 변화 추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2번 허쉬와 블렌차드는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고 박스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으로 최대한 맞추시면 됩니다. 64번 피들러 상황적합선 이론 계속 잘 나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 3가지 상황 변수,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종업원의 업무 구조와 리더의 지휘 권력. 6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65번 모니터링 성공 요소 계속 나옵니다. 항상 주관성을 가끔 오답에 이렇게 넣긴 한데 주관성이 띄어지면 안 되겠죠. 네, 68번처럼 갈등 유발하는 원인 혹은 갈등 해결, 갈등 역할 계속 역할 연기 나오는 겁니다. 69번 절대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절대평가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답 하나를 끼워서 문제로 잘 만듭니다. 69번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70번 질문들 잘 나옵니다. 71번 기능 조직, 매트릭스 조직. 어떨 때는 매트릭스 조직을 정답으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71번. 73번 정보 시스템, 74번 역할 연기 상당히 잘 나오는 겁니다. 2020년 4회의 3과목이 제일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기출의 형태였습니다. 잘 반복하시고 다음 기출 문제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